한국드론진흥협회 박재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은 우리가 공기는 눈에 보이질 않죠. 하지만 구름은 눈에 보이죠. 즉 구름은 대기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자입니다. 즉 순간적인 기상 변화, 그다음에 대규모 기상 현상의 도래, 그다음에 바람, 난류, 그리고 대기 안정도에 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구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확한 구름의 관측은 비행 안전에 있어서 특히 항공기상에서는 이 비행 안전을 우리가 고려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름은 정규 관측소에서, 즉 항공기상을 관측하는 정규 관측소에서 정기적으로 관측하고 보고하는 하나의 기상 현상입니다. 이 구름 관측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비행을 계획하고 경로를 결정하며, 그리고 또 예보자들은 구름의 관측을 통해서 기상 변화를 유추하고 예보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현재 위성사진으로 구름이 관측되었을 때, 특히 정나는 계통에 아주 비행에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름이 현재 항로상에 위치해 있다 하면은 반드시 비행 경로를 정할 때 그 경로는 피하게끔 계획을 짭니다. 구름이 하늘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우리가 하늘 상태, 영어로는 우리가 국제적인 공통용어로는 스카이 컨디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 상태를 보고할 때는 구름의 높이, 즉 운고, 그 다음에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정도인 구름의 양, 울양, 그리고 구름의 형태, 운형, 어떤 구름이 껴있는가, 어떤 형태의 구름이 껴있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형태로 해서 구름을 관측하고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고는 말 그대로 구름층의 하부, 하부가 지상고도에서, 지상고도라고 하면 해면 고도가 아닙니다. 그 현재 관측소가 위치한 고도, 그 관측소가 위치한 고도로부터 얼마만큼 높이에 있는가 하는 그 위치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높이는 100피트 단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안개는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과 안개를 구분할 때 구름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해당 관측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면으로부터 50피트 이상, 약 15m, 15m 이상 떠 있을 때를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고요. 50피트보다 낮은, 즉 시정에 따라서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개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안개를 우리가 시정 거리, 가시거리에 따라서 그 연무, 즉 미스트는 8분의 5마일 이상 하고 7마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미스트, 즉 연무라고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8분의 5마일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포그, 안개라고 보고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연무나 안개같이 구름 높이가 거의 지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엄청 많이 낀 날이 있죠. 주변 5m, 10m도 안 보이는 날, 막 완전히 껴있을 때 도저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시정이 안 나온다 할 때는 자기가, 그 관측자가 아니면 계기가 수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최대 높이인 연직 시정으로 해서 vertical visibility라고 해서 연직 시정으로 구름 높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기상에서는 구름이 많다 적다라고, 구름이 흐립니다, 구름이 많겠습니다 라고 기상 관측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이 항공기상에서는 반드시 울양을, 하늘에 지금 얼마만큼의 울양이 구름이 덮고 있다 이런 거를 관측을 해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울량은 구름층에 의해서 하늘이 덮여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울량은, 항공기상에서 울량은 하늘을 8등분을 합니다. 하늘 8등분해서 얼마나 많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측하는 관측소에서 일단은 구름이 없다, 구름이 진짜 하늘에 한 점도 없다 할 때는 SKC, 스카이 클리어라고 SKC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보고하고 있고요. 자동 관측소에서는 12,000피트 이하의 구름이 없는 경우를 클리어, CLR 약자의 C 클리어라고 보고를 합니다. 구름이, 그 양이 하늘에 8분의 1에서 8분의 2 사이인 경우에는 few, 그래서 FEW라고 보고를 하고요. 울량이 8분의 3에서 8분의 4를 차지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캐더의 약자인 SCT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울량이 8분의 5에서 8분의 7, 구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8분의 7이라는 숫자는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늘을 8등분을 해서 8분의 7이다 하는 게 아니라 8분의 7의 의미는 하늘에 구름이 꽉 차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은 파란 뒤에 하늘이 보인다 할 경우 8분의 7입니다. 이 경우에는 브로큰에서 그 약자인 BKN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제 완전히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늘이 전혀 안 보입니다. 파란 하늘이 하늘 전혀 안 보인 상태를 우리가 overcast에서 OVC라고 보고합니다. 울량의 계산은 제일 낮은 층의 울량부터 다음 높은 층의 울량을 차례로 더해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그 경우에는 울량을 관측하고 보고할 때 관측 기준이 지상에서 여기입니다. 가운데서 보이는 구름의 양입니다. 자, 이 빨간 선이 하나가 5,000피트, 10,000피트입니다. 그러면 이 레벨 1의 구름이 현재 지금 8분의 1이 있죠. 즉 약 한 3,000피트가 되겠습니다. 3,000피트의 8분의 1, 그러니까 3,000피트의 FIO라고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층, 즉 5,000피트의 8분의 4 SCT, 스캐터라고 해서 SCT로 보고를 합니다. 레이어 3에는 약 한 7,500피트라고 생각합니다. 8분의 3의 구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측자가 이 가운데서 이 구름을 관측할 때 총 양은 이 레이어 2와 레이어 1, 레이어 3를 합쳤을 때 이게 8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7,500피트에 8분의 5 BKN, 브로큰의 약자인 BKN으로 보고합니다. 10,000피트에는 다 합친 구름이 8분의 6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 것과 합치면 더 물론 많아지겠지만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 1, 2, 3에 있는 그 양과 그 포함되는 양이 가려진 양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위에 가장 레이어 4 10,000피트에는 그냥 8분의 6으로 해서 BKN 브로큰으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구름이 덮습니다. 그 덮은 양이 8분의 5를 즉 하늘이 8등분해서 8분의 5를 넘어서는 그 구름의 높이 즉 7,500이 되겠죠. 7,500이 8분의 5를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우리가 구름 높이를 우리가 CIG, 실링이라고 합니다. 실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항에 현재 이 관측되는 우리 공항의 실링 고도는 항공기 얼마다 7,500피트다라고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실링 고도는 항공기 운항 방식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실링이 높냐, 실링이 어떤 그 공항의 최저치, 항공기가 이륙을 하는데 착륙을 하는데 그 고도가 있습니다. 최저 고도가 있습니다. 그 고도의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 갖고서 그 항공기의 운항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실링 고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중 운형입니다. 자, 구름의 형태는 형성되는 건 높이, 모양, 그리고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의 명칭은 연직으로 발달하는 구름, 그 쌓인다. 연직으로 발달하게 되면 구름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쌓인다는 의미를 가진 큐뮬러스, 그리고 넓게 깔리는 층, 즉 퍼진다. 층을 뜻하는 그 스트레토스, 그리고 또 비를 동반한다. 아마 그 님버스라는 용어가 접두어로 붙습니다. 그리고 권운, 상층운, 새털구름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깃털구름.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시로스라는 말에서 그 권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층운, 중간층에 있는 구름에서는 높은 고도를 뜻하는 얼터라는 용어를 접두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운의 경우에는 또 하나가 시로스 이외에도 시로라는 구름 형태 앞에서 붙여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이 아래 그림에서 보면 권운 형성, 즉 20,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음 결정, 상당히 높은 고도죠. 높은 고도이기 때문에 거의 얼음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고도의 구름들은 전형적으로 얇고 흰색이다. 그리고 태양이 수평선에 있을 때는 이 색상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권운은 일반적으로 쾌청한 날씨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도에서 지금 현재 상층 기류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난충, 님버스라고 그랬죠. 비 올 때요. 님버스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이 비를 의미합니다. 이 비를 의미하고, 이 구름은 일반적으로 7,000에서 15,000피트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비가
지속적으로 비가 오는 형태의 구름이다. 그래서 구름이 두꺼워지고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며 구름의 바닥은 지표면으로 점차 비가 강해지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저군, 연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라고 그랬죠. 뭉게구름, 전형이 뭉게구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요. 희고 보풀보풀한 이 솜덩이 또는 수북하게 쌓인 어떤 솜덩이처럼 보이고 대기 중에 일어나는 공기의 연직 운동 또는 열 상승을 보여주는 구름이다. 그러면서 은결과 구름 형성이 시작되는 그 수준은, 그 높이는 평평한 구름 기둥으로 표시가 됩니다. 밑바닥이. 그 높이는 상승하는 공기의 습도 양에 따라서 습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발달하고 적으면 적을수록 작게 발달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키가 많을수록 그 운저가, 구름의 기저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가장 클 때는 이 적은 형태의 구름 상부는 공계면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층운입니다. 그 스트레투스의 용어입니다. 스트레투스는 층 또는 담요라는 뜻의 그 라틴어입니다. 이 구름은 전체 하늘을 담요처럼 덮을 수 있는 특징 없는 낮은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색의 어두운 날씨를 초래하고요. 이 구름 기저는 지상에서 불과 몇백 피트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덕과 산 너머로 안개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봤을 때 이 구름 산 등성에 걸려서 산 중간에 걸려서 구름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 해당 지점에, 만약에 그 해당 지점에 관측소가 있을 때는 그게 안개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한 낮에 지표면 가열로 인해서 안개가 발생된 데에서 안개가 점차 일사가 되면서 지표면으로부터 들어 올려지면서 발생하는 낮은 층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지면에서 하부까지의 높이에 따라서 하층운, 중층운, 상층운을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하층운의 구분 기준은 구름의 운고가 6,500피트 미만이다. 그리고 중층운은 6,500에서 2만 피트 미만이다. 또 상층운은 운고가 2만 피트 이상이다. 라고는 일단 WMO 세계 기상기구에서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층운의 종류에는 층저군, 스트레토, 큐뮬러스, 층운, 스트레토스, 탑저군, 다음 정난운, 저군 등이 있고 주로 이 물방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관행각 수적 또는 빙종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군 계열, 즉 뭉게구름 계열은 발달하면은 상층까지, 즉 건계면 고도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층운은 이제 고저군, 고층운, 고자가 붙는다 그랬죠. 올터라는 불이 붙으면서 고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고저군, 고층운, 난층운 등이고 일반적으로 물방울이나 영하의 온도에서는 마찬가지로 간행각 수적이나 또는 얼음 결정으로도 구성이 됩니다. 다음 상층운은 권운, 시로스, 깃털이라는 시로스, 그 다음에 시로, 권저군, 그 다음에 권층운 등이 있고 외관이 얇고 주로 흰색이면서 주로 얼음 입자, 빙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하층운, 중층운, 상층운은 10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름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높은 구름입니다. 권운, 시로스라고 그랬죠. 하얀 선이나 밴드의 형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털구름. 그래서 엉켜 덩어리가 된 얇고 섬세한 필라멘트 형의 흰 구름. 그리고 잘 보면 또 털과 같은 형태, 털과 같은 모양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비단과 같은 이 햇빛의 반사에 의해서 비단과 같은 광택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얼음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상당한 속도로 낙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구성이 되나 항공기가 해당 고도를 운항할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름에서는 항공기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구름 속을 항공기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빙이나 어떤 난기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퍼져 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아래로 움직이는 구름이 아니라 퍼져 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난기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 건저군입니다. 이제 큐뮬러라는 말이 들어가죠. 시로 큐뮬러스입니다. 그래서 건저군, 쌓이는 구름입니다. 층운의 투운 구름 형태와 저군 구름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군 계통은 구름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구름의 윤곽이 이 그림처럼 윤곽이 드러나는 구름입니다.
이렇게 구름의 윤곽이 보인다 하면은 적자가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해당 지점에는 연직 운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많은 운편이 작은 돌을 깔아 나열한 것 같은 잔물결 모양의 얇고 흰 구름이다. 이들 운편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한 거고, 음영이 없다, 밝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요소는 병합되거나 분리될 수 있다. 왜? 각각의 연직 운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름은 관행각 수적, 비록 영하의 기온이지만 관행각 수적, 얼지 않은 관행각 수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 빙정 또는 혼합으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행각 수적이 있다. 그 안에 이 구름 속을 만약에 항공기가 비행을 한다 하면은 빙정으로 이 관행각 수적이 항공기에 달라붙으면서 비행 시에는 이 난기류하고 착빙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층은 조금 더 낮은 구름입니다. 층자, 즉 옆으로 퍼지는 구름이라고 했죠. 층자가 베일 같은 베일상의 희고 얇은 구름이다. 그리고 털 모양의 구조를 한 것도 있고 균일한 막과 같이 보이는 것도 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늘을 볼 때 하늘이 호연데 해무리가 보이죠. 달무리가 보이죠. 바로 이 상층운이 건충운에서 그 우리가 해무리와 달무리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층 구름입니다. 중층은 우리가 그래서 곧자가 붙는다 그랬죠. 올터, 영어로는 올터입니다. 올터 큐뮬러스. 여기도 Q가 C가 들어갔기 때문에 큐뮬러스입니다. 즉 쌓이는 구름입니다. 중간 고도에서 쌓이는 구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름의 윤곽이 적자가 들어가 있는 구름들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구름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는 구름을 우리가 적운 계열이다. 즉 저 지점에는 상승과 하강하는 기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름 형태는 판상, 괴상, 롤상 등의 운편의 집합체다. 그리고 또 흰색 또는 회색을 띠며, 회색을 띈다는 것은 햇빛이 구름이 두껍기 때문에, 상층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빛이 통과 안 하기 때문에 회색, 좀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즉 회색을 띈다는 것은 구름 두께가 두껍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운편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섬유질이거나 좀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주로 작은 수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는 선명한 윤곽과 내부적으로 낮은 가시성을 갖는다. 빙점 이하에서는 얼음 결정이 형성될 수 있으나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자, 즉 연직 운동이 강하기 때문에 난류와 난기류와 착빙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하늘 전체는 덮지 않습니다. 덮지 않고 태양과 달을 식별할 수 있는 투명한 단일층이 되겠습니다. 증층운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 구름 형태들은 우리가 지난번 강의할 때 바람에서, 즉 난류 쪽에서 많이 봤죠. 즉 렌즈형 고조군입니다. 지형적 영향, 즉 산악 주변, 풍하측으로 발생되는 하나의 구름 형태입니다. 즉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몬드 또는 파도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기류의 상승과 습도가 많은 지역, 기류가 강한 연직기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직기류에 포함된 공기 중에는 많은 습기가 있다 할 때 이런 형태의 구름이 생깁니다. 즉 대기 파동, 리웨이브라고 그랬죠. 산악파 그리고 후면 쪽으로 풍하측으로 파동이 형성되면서 그 상승되는 지역에 이런 구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대기 파동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산악 지형 또는 수천 피트에 불과한 언덕 풍하측에서 관측이 됩니다. 또 이 구름은 약 한 60마일 이상으로 넓게 그 파동의 넓이, 그 폭에 따라서 60마일 이상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정되거나 그 파가 있는 상태에서는 파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정되거나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매우 부드러운 외곽선과 확실한 음영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파장의 위치를, 바로 이 렌즈운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파의 마루입니다. 바로 윗부분입니다. 즉 파장의 위치를 지시하나 난류 또는 이게 윤곽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난류 또는 상승 하강 기류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고층운입니다. 점점 구름은 이제 밑으로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층운은 회색 또는 푸른색의 시트다. 구름 자체는 하얀색입니다. 하지만 더 두꺼워지는 거죠. 섬유 형태 또는 균일한 모양의 구름입니다.
하늘을 완전히 덮는 경우가 많다. 이제 날씨가 나빠지는 겁니다. 태양의 위치를 나타내기에 충분히 얇지만 어렴풋이 태양은 보입니다. 불규칙한 모양과 간격을 갖기도 합니다. 또 수직적으로 상부는 대부분 이 구름의 온탑이라고 그러는데요. 구름 상부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는 전체가 빙정으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빙정, 눈송이, 관행각 수적, 그리고 하부는 대부분 전체가 관행각 수적 또는 수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운 계열이기 때문에 난류는 거의 없습니다. 옆으로 퍼져 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난류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관행각 수적이 존재하는 지역을 장시간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에는 착빙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건충운이 있죠. 아까 상충운에서요. 건충운 계열이 점점 두꺼워지고 점점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낮아지면서 이 구름의 기저가 떨어지면서, 구름의 고도가 떨어지면서 이 고충운으로 전환이 됩니다. 짙은 회색, 즉 두껍기 때문에 충분히 햇빛이 통과하지 않을 만큼 두껍기 때문에 짙은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강수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름은 정나는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계열인 정나는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천둥이나 번개, 우박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관행각 수적과 빗방울, 그리고 눈 결정과 눈송이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적, 수평, 그리고 충분히 비가 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두껍기 때문에 넓게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운저에서는 눈이 이 비에 녹기도 합니다. 다음 측저군과 하충운인 측저군과 이제 병합이 되기도 하지만 중충운으로 일단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두껍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또 현재 구름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매우 약한 난류는 생성합니다. 하지만 구름이 워낙 두껍고 수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빙점 이하의 고도에서는 항공기가 비행할 때는 심한 착빙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난충운인 이 님버스 스트래투스, 이 난충운은 고충운이 더 두꺼워지면서 운조가 낮아지고 떨어지면서 강수가 발생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이제 난충운이 발생되면서 비가 오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는 하충운입니다. 저군 및 탑저군, 뭉게구름이죠. 우리가 여름철에 오후에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뭉게구름 형태를 우리가 저군, 이거 좀 높은 구름, 오른쪽에 있는 이 구름처럼 좀 높은 구름을 우리가 탑저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비섬유적인 외곽선을 가진다. 개별적이고 분리된 형태다. 이 구름은 수직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분, 동 또는 어떤 탑 모양을 보입니다. 상부는 종종 칼리플라워의 모양, 꽃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유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햇볕이 있는 부분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운전은, 이 구름의 운전은, 그림에서 보시더니 운전은 워낙 두껍기 때문에 햇빛이 투과가 안 됩니다. 투과가 안 되면서 안 되기 때문에 어둡다. 그리고 이 고도는, 운저 고도는 아까 말했지만 컨덴세이션 레벨, 즉 응결 고도, 지상에 있는 습기가 많은 습기를 포함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응결이 되는 고도이기 때문에 이 운전은 비교적 수평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강수가 발생이 된다. 이 구름이 더 커서 강수가 발생이 되면 이제 소나기 형태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수적이 큰 밀도로 구성된다. 그러면서 이게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관행각 현상이 자주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름 내부에서는 이제 연직 운동이 강하기 때문에 연직 운동이 점차 발달하면서는 이제 큰 수적이 알맹이가 더 커지는 거죠. 즉 작은 구름 알갱이들이 계속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수적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 또는 이 꼬리구름으로 이 적은 뒤쪽에, 정나는 뒤쪽으로는 이제 꼬리구름으로 인해서 하강기를 만나면서 비로 돼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빙정은 이 구름 안에 있는 빙정들은 구름이 수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상부가 이제 빙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 이제 빙정이 형성이 되면서 우박이 형성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 이 구름 안에서는, 이 탑저군에서는 강한 난류와 착빙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요
저군에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이게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이 된다. 그 외부 요건이, 외부 기상학적인 요건이 더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하면은 발달하는 게 바로 이 정난운, 큐뮬로님버스입니다. 이 구름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계면까지, 이 고도가 약 한 중위도에서는 약 한 11km에서 13km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구름이 위로 연직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구름과 분리된 상부를 가진 구름선 또는 벽이 발생하는 높은 밀도와 수직적으로 매우 발달한 구름이다라는 게 바로 이 정난운이 되겠습니다. 산또는 거대한 탑 형태로 상부 일부는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요. 매끄럽고 섬유 형태로 건계면에 접근하면서 이 모루, 우리가 대장간에서 보는 그 모루 있죠. 그 모루 형태로 해서 깃털 형태로, 즉 상층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제트 기류가 있는 상태에서 강하기 때문에 깃털 형태로 퍼집니다. 퍼지면서 모루, 그래서 우리가 엠빌 크라우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은 워낙 구름이 두꺼우니까 빛이 거의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낄 겁니다. 소나기가 엄청 집중호우 내릴 때 보면은 하늘이 시커멓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게릴라성 호우다, 게릴라 집중호우다 하는 게 바로 이 정난운에 의한 것입니다. 즉 운조가 깜깜해지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형태의 구름이 바로 이 정난운에서 오는 비가 되겠습니다. 꼬리구름, 토네이도 비슷한 거죠. 소낙성 강수, 천둥 번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위는 이 전체에는 물방울과 빙정이 혼재합니다. 혼재하면서 우박의 성장 과정을 보였죠. 네오구름 속에서요. 우박과 심한 단기류가 초래됩니다. 즉 이 안에 만약에 항공기 진입이 됐다. 그 항공기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고가, 항공기 추락까지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모루 정난운은 고립된 구름 및 구름벽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스콜, 우박, 천둥을 동반하고, 그리고 운저 뒷부분, 이 발달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얼마큼 더 크게 되냐에 따라서 운저 뒷부분에는 가장 항공기 이착륙에 큰 영향을 주는, 악영향을 주는 마이크로버스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층저구는 우리가 가장 우리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구름, 일반적으로 저 구름이 떠 있다, 뭉게구름은 아니다, 그럴 때 보는 구름이 바로 이 층저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상을 이루는 주로 회색 또는 흰색 계통의 층 또는 조각 형태의 구름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구름입니다. 형태는 모자이크, 둥근, 롤 모양이고 병합 또는 병합되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평하고 부드럽고 큽니다. 그리고 주로 작은 물방울, 저고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작은 물방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처럼 추운 날씨에는 빙정을 포함하기도 하고, 그 구름 안에 수증기 많이 있기 때문에 착빙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비행을 하게 되면. 하지만 강수는, 이 구름에서는 강수가 거의 없습니다. 하층군 중에서는 가장 낮은 구름입니다. 층운, 스트레토스고 층운이라고 상당히 균일한 운전을 가진 회색층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짙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슬비 있죠. 이슬비 형태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얼음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눈 알갱이와 같은 미세한 입자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그리고 평평하고 부드럽고 큽니다. 미입자가 매우 균일합니다. 비교적 넓게 분산된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고요. 난기류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빙점 이하에서는 이 충운 속을 비행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착빙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충운하고 안개하고 구분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50pt 이상 떠 있으면 그게 바로 충운입니다. 근데 이 충운이 붙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충운으로 구분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겠습니다. 대관령에도 기상 관측소가 있습니다. 광릉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대관령이 어떤 이런 구름에 의해서 대관령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동시간대 강릉 관측소에서는 그 구름을 관측을 할 때, 그 형태를 관측할 때, 어느 지점에 몇 피트에 어떤 구름이 있다라고 구름으로 관측을 합니다. 하지만 대관령 관측소는 이 충운에 꽉 덮여 있어요. 구름에. 그럼 거기서는 이 구름을 구름으로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안개를 관측합니다. 바로 이게 충운과
안개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짙은 안개가 낍니다. 안개 끼고 나서 안개가 솟아내면서 바람이 증가하고 일사가 되면서 이제 온도가 가면서 이 안개가 이제 증발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 상승되면서 이게 지상으로부터 50피트 이상 올라가면서 이 충원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다음 비행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란 하늘에 항공기가 지나갑니다. 상층은 높은 구름들은 군데군데 있는데 항공기 뒤를 따라서 항공기 그 꼬리를 따라서 하얀 이런 형태의 구름이 나타나기도 하죠. 저게 뭐지? 저걸 우리가 어쨌든 비행운이라고 합니다. 즉 이 고도가 비록 영하 30도, 영하 40도 되는 고도입니다. 이 고도 안에 항공기가 지나갑니다. 거기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관행각 수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공기가 이 후류를, 이 기류를, 후류를 내뿜으면서 제트엔진에서 나오는 후류 있죠. 거기는 미세먼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응계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응계력이 그 고도를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관행각 수정을 응결시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응결시키면서 빙정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빙정을 만들어 버리면서 이 눈에 보이게끔 얼음 알갱이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게 바로 비행운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구름, 이것도 봤죠? 이 산악 주변에서 발생되는 이 모자구름은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산악 주변에서 강한 난류가 존재할 때, 강한 난류가 발생됐다 할 때 이런 산을 덮는 형태의 하나의 모자구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다 유방울이라고 그러는데요. 몽실몽실한 구름입니다. 진짜. 이것도 하나의 적운 계열입니다. 적운 계열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상당히 강한 연직작용이 있을 때에 발생되는 구름을 우리가 이런 유방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깔때기 형태의 구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가 그 깔때기 구름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정나운이 있다 할 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 깔때기 구름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버스트까지 동반될 수도 있고요. 다음 야광운. 이 야광운은 고위도 지방 첫 시간에 우리가 지구 내기에서 델린저 현상 그리고 그 지구의 자기장파 있죠. 자기장파 태양풍이 들어올 때 그리고 고위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구름 형태의 어떤 현상입니다. 이게 구름 입자다 아니다라는 것은 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야광처럼 미신한다 해서 우리가 야광운이라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위도 지방, 아주 고위도 지방에서 이런 태양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자개구름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제 구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종류의 구름이 있고 구름 관측을 어떻게 한다 항공기상에서 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수가 내려야겠죠. 그러면 이 구름만 있다고 해서 비가 다 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구름 속에서 어떤 현상이 추가가 되고 어떤 현상이 더 강화가 돼야지 비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구름 따로 있죠. 물론 아까 님버스라는 말을 했죠. 님버스 스트래토스라는 말을 했죠. 비구름. 구름이 건층운에서 고층운, 그다음에 난층운, 그다음에 층조운과 병합이 되면서 이제 비구름으로 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름이 얼마큼 많아야지 비가 오나? 그래서 구름은 많은데 왜 비가 안 오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구름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인공증후 실험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이 비구름이 될 만한 구름에다가서 씨를 뿌려서 응결액을 좀 더 많이 뿌려서 비를 오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지만 이 구름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따로 있고 비 안 오는 구름이 따로 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구름이 언제 그 주변 기상 조건이 어느 상황인가에 따라서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강수의 정의입니다. 강수는 물 입자로 액체 또는 고체의 형태로 이 대기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거죠. 강수의 유형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일반 기상에는 그렇죠. 비가 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에서는 그렇죠. 이슬비라고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상 관측을 할 때는 드리즐이라 해서 이슬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드리즐. 그다음에 레인, 스노우, 그다음에 헤일은 우박, 헤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강수의 유형은 이렇게 이슬비, 비, 눈, 우박으로 해서 기상 관측 용어에서는 구분을 해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형성을 위한 필요 성분입니다. 일단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서 강수가 발생하기까지 과정은 다양한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여기서 비를 만들어야 된다. 비가 와야 된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즉 수증기를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수증기를 구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충분한 상승 과정. 즉 아래쪽에 있는 온난 다습한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응결, 핵을 포함해서 같이 해서 구름방울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방울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즉 이 구름방울을 부피와 무게를 증가시키는 기작. 그래서 그 무게가 충분히 커져서 상승기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만큼 켤 수 있는 정도의 발달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강수를 함유한 구름의 두께는 최소 약 4,000피트 정도의 이상의 두께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구름들은 어쨌든 물방울이라고 그랬죠. 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 있다, 구름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지표면에 떨어지기에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충분한 크기에 빗방울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적습니다. 그 과정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크기에 그 상승기류를 이겨낸 받치고 있는 그 힘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무게의 크기로 더 커지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공기의 상승 작용과 그다음에 일정 응결액에 의해서 생성된 다양한 크기의 구름방울들 간의 다른 낙하 속도 차이, 즉 똑같은 구름방울 크기가 아니라 다양한 크기, 크고 작고 중간 거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섞여 있으면서 그러면은 낙하 속도 차이가 있겠죠. 낙하 속도 차이가 있으면서 그 물방울들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서 갈라지기도 하지만 병합되기도 합니다. 이런 병합 과정을 거치면서 크기와 무게가 증가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결국 이게 커지면서 지표면으로 낙하를 합니다. 낙하하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충돌 병합 과정, 주로 온난화에서 즉 조금 더운 지역, 아열대 지역이나 이런 좀 더운 지역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강수 성장 과정입니다. 구름 속에는 빙정도 있다고 그랬죠. 즉 빙정과 구름방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화 수증기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화 수증기압은 빙정보다 물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 그랬죠. 즉 이런 빙정과 구름방울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쪽 빙정이 물방울을 병합을 시킵니다. 병합시키면서 크기와 무게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표면으로 낙하한다. 이걸 우리가 빙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과정, 즉 이런 온난화 충돌, 즉 큰 물방울이 후류 떨어지면서 낙하 속도가 더 크겠죠. 떨어지면서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을 포착을 하고 충돌해서 커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온난화 충돌 병합 과정. 이 실예는 우리가 유리에다 물을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그 스프레이 물방울이 잘 생기죠. 그러면 그 유리를 약간 끼우려 보면은 거기에서 이 물방울들이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좀 큰 물방울들이 더 빨리 흘러내리면서 주변의 작은 물방울들을 빨아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우리가 바로 이 온난화의 충돌 병합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강수 형태는 이 기온의 수직 분포, 어떻게 현재 지금 대기 상태가 어떻게 기온 조건이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기온의 그 수직 분포에 의해서 이 강수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자,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는 조건은 그렇죠. 전혀 녹지 않고, 즉 대기 상태가 아주 깊은 콜드레이어, 다 전층이 추운 겨울입니다. 전층이 다 빙점 이하의 상태를 유지할 때는 당연히 눈이 내리겠죠. 다음 쌀아기 눈, 우리가 소위 쌀아기 눈 있죠. 그 작은 알갱이들. 쌀아기 눈의 이 상층은 빙점 이하입니다. 빙점 이하에서 눈방울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중간층에서는 얇은 영상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다가서 좀 녹습니다. 녹았다가서 다시 하층이 하층 어느 두꺼운 하층이 다시 빙점 이하입니다. 그러면 다시 얼어버립니다. 눈이 내리면 눈 입자는 진짜 이쁘죠. 근데 이 쌀아기 눈은 그렇지가 않죠. 말 그대로 쌀아기처럼 보이죠. 바로 급격하게 얼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지표면에서는 빙점 이하의 낮은 기온을 보이는 두꺼운 추, 이런 대기 조건에서는 연직 조건에서는 쌀아기 눈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엄비. 요즘 나오는 도로비상에서
도로에서 가장 한겨울철에 초겨울이나 늦겨울에 이 블랙아이스, 분명히 비가 내리는데 아스팔트는 다 얼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엄비의 기온 환경이 되겠습니다. 상층은 물론 콜드레이어죠. 빙점 이하죠. 하지만 중간층은 이렇게 따뜻한 빙점 이상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눈이었던 것이 충분히 녹아서 강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쉘로우, 얇은 지표면에 다 와서 초겨울에 그렇죠. 초겨울에 분명히 지금 대기 상태는 영상인 것 같은데 야간 복사 냉각이나 어떤 그런 때는 이 밑바닥은 영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상현상. 약간 쉘로우, 얇은 빙점을 지상에서 이루고 있을 때 이 비는 비로 내리다가서 바로 지표면에 구조물에 닿자마자 바로 얼어버리는 그런 현상. 바로 이게 바로 이 엄비가 내리는 기상학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비는 뭐 당연히 상층에서는 물론 빙점 이하이기 때문에 얼음 덩어리, 우박 덩어리, 눈 형태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영상의 날씨이기 때문에 다 충분히 녹아서 비가 내리는 조건이다 할 때는 이 그림은 비의 기온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눈은 우리가 그렇죠. 눈 분자를 보면 눈 그 형태를 우리가 확대해 보면은 상당히 이쁘죠. 근데 하지만 이게 아주 다양합니다. 왜? 이 다양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온도 조건, 외부적인 온도 조건에 의해서 그 눈의 성장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다양한 종류의 빙정들과 결정화되어 성장하는 기온 환경, 즉 우리가 많이 보는 이 그림은 섭씨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현재 이런 형태의 눈이 성장된다. 그리고 낮으면 낮을수록 각주 형태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눈의 결정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증기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상태 변화가 되면서 이제 어떤 다양한 형태로 변하면서 어떻든 간에 많은 잡열을 내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한다는 걸 배웠고요. 이 잡열에 의해서 이 수증기 상변화하면서 지구의 어떤 수문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증기압,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갖고 있는 압력, 그리고 이 기상학에서는 이 대기 중에 수증기압이 포화되어 있을 때 압력, 즉 포화 수증기압이 중요하고 또 이 포화 수증기압에 따른 상대적인 기압, 즉 상대 습도, 상대 기압, 상대 습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대 습도에 따라서 구름이 발생되고 안개가 발생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바뀐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물도 액체였다가 고체였다가 그리고 기체였다가. 그래서 결국 이 물이 가장 높은 지구상에서는 가장 높은 비열 용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한 강력하게 열 전달 메커니즘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물도 변화를 하면서 결국 잡열을 방출하고 흡수하면서 많은 기상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수적이나 또 얼음 입자 그리고 대기 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 구름도 물입니다.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의 항공기상에서는 그냥 구름이 있다라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운고가 그 관측소로부터 해면 고도가 아닌 관측소로부터 지금 얼마큼 높이 떠 있다라고 해서 운고를 보여준다고 했고요. 다음에 하늘을 8등분으로 나눠서 8분의 1부터 8분의 8까지 퓨, 스캐더, 브로큰, 오버캐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양을 보호해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운형, 어떤 형태의 구름. 그래서 아까 그랬죠. 운종, 10종. 그 어떤 형태의 구름이 떠 있다, 껴 있다. 특히 악기상을 몰고 오는 정나눈 계열은 반드시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가 구름이 생겼습니다. 구름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형태로 돼야지 이 구름이 더 발달해서 강수가 된다. 즉 온난화 과정이라는 어떤 온난화에서 발생되는 충돌 병합 과정. 그 다음에 중위도에서 주로 발생되는 빙정하고 물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 빙정이 물을 병합하면서 커지면서 발생되는 그 빙정이가 있는 빙정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수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구름이 그냥 있지 않고 계속 형성되고 이동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그냥 이대로 한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소멸과 발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포화되지 않은 공기, 즉 아직까지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은 공기입니다. 상당히 좋은 공기죠. 맑은 공기. 이 공기가 연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공기계가 그렇죠. 공기계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열교환이 없습니다. 공기는 연직 운동을 할 때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열교환 없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기계는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변 압력이 감소하죠. 그러면서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면서 이때 공기계는 단을 팽창을 하면서 열이 안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열을 방출합니다. 즉 잡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더워지겠죠. 더 데워지겠죠. 그러면서 공기계는 상승할수록 이게 어쨌든 아래에 있을 때보다는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하면서 냉각되는 속도를 우리가 온도 체감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릴 때 배웠던 100m 올라갈 때마다 0.65도씩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포화 공기계는 1000피트에 올라갈 때마다 약 3도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노점 온도가 있다 그랬죠. 이슬점 온도. 그 온도는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침강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3도씩 올라가고 또 0.5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승할 때는 단열 팽창, 하강할 때는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불포화 공기계의 상승과 침강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공기덩어리가 있습니다. 아래 해면고도 있습니다. 이 공기덩어리는 지금 온도가 18도고 노점 온도, 이슬점 온도가 3도입니다. 온도의 차이는 15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37%입니다. 이 공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렇죠. 1000피트 올라갈 때마다 3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5000피트까지 올렸어요. 3도씩 떨어지니까 5000피트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3도. 이 공기 온도는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점 온도는 3도에서 0.5도씩 떨어지니까 올라가서 보니 0.5도입니다. 그러면은 비록 그 차이가 2.5도로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응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 습도는 84%예요. 아직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대기 조건은 상당히 맑은 날, 날씨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바로 이런 불포화 공기계의 연직 운동이 일어나도 구름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날씨가 어느 정도 구름도 있고 습기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화 공기계가 만들어질 만하다. 그리고 상층이 충분히 습기가 많다. 아래가도 습기가 많다 하는 경우에 생기는 바로 이 포화 공기계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즉 상승 응결고도는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건조 단열 쪽으로 상승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직 포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 단열 쪽, 즉 1000피트당 3도씩 떨어집니다. 상승하면서 포화 상태가 일어나는 고도. 그래서 이 상대 습도가 이 LCA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고도까지는 건조 단열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하층에 있는 공기가 충분히 습도를 많이 머금었기 때문에 18도, 13도입니다. 그리고 얘가 1000피트 올라가니까 15도, 12.5도. 그리고 2000피트 올라가니까 0.5 떨어지니까 12도가 되면서 응결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상대 습도 100% 된 거죠. 그래서 응결되면서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잡열이 방출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포화 단열 감열, 즉 수변 단열 감열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2도씩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공기이기 때문에 포화가 된 거기 때문에 노점 온도나 기온이나 똑같은 비율로 떨어집니다. 즉 구름이 발달하는 거죠. 구름이 생기면서 구름이 연직적으로 구름이 발달되는 거죠. 이 포화된 공기계 중에서는 이 팽창 및 냉각되면서 수증기의 일부가 물방울이 되고 얼음 열전에 침식되면서 구름이 형성되고 하면서 이 안에 수증기장은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응결이 충분히 있고 할 때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충분히 수직적으로 발달을 시킬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포화 공기계의 연직 운동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침강을 합니다. 포화가 된 공기, 구름이 있는 공기입니다. 그 상층에 5000피트에 6도, 즉 구름덩어리입니다. 구름덩어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강을 해요. 하강을 하면은 바로
하강하수가 1000피트에 3도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노점 온도는 0.5도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바로 구름이 증발하는 겁니다. 증발의 기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기덩어리는 6도, 6도가 쭉 다시 해면고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는 3도씩 올라갑니다. 기온은. 그러면서 오른쪽의 이슬점 온도는 8.5도예요. 즉, 이 똑같은 공기가 포화 공기 연직 온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을 때는 아까 18도였는데 그보다 약 3도가 더 올라간 21도의 공기덩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게 포화 공기계의 연직 운동 효과에 의한 침강에 의한 연직 운동 효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수의 구름의 형태와 그다음에 강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강수의 일부 과정과 강수가 형성되는 일부 과정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